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은 지금 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서는 처음으로 본예산 세우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26년도 본예산 세우는데 좀 국장님이 뭐 중점을 좀 둬서 세우거나 또는 좀 이런 부분 뭐 관철이 됐냐 안 됐냐는 또 뭐 예산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긴 한데 혹시 중점을 좀 갖고 세우려고 했던 사업이 있으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년까지 이제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저희 최소한의 꼭 필요한 사업들만 반영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그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전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제가 실무할 때 주사보 때 도로 건설 사업 예산이 그게 벌써 한 20여 년 전인데 지금이 오히려 그때보다 사업비가 줄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 불편도 커지고 하는 점이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사업들이 또 뭐 하고 또 주민분들에 대한 뭐 복지나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공공 서비스들이 다양해지고 또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들이 있고 저도 이거 뭐 사업 이거 거의 이제 8년째 보는데 그 8년 전에 세웠던 게 아직도 공사가 안 되고 있는 사업들도 꽤 있고 또 현실로 가보면 뭐 차량 정체되는 구간들도 많고 뭐 이게 자료도 저번에 뭐 이렇게 받았지만 뭐 꼭 우리가 시도만 있는 게 아니라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또 뭐 시의 결정 판단 갖고 모든 도로 계획이 세워지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시설 유지 관리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낮았어요. 뭐 제가 저 18년도에 처음 왔을 때 횡단보도 투광기 때문에 제가 7분 발언도 한 적도 있는데 그때 보면 지나가다 보면 횡단보도 투광기 고장 난 게 그냥 뭐 이렇게 자세히 안 봐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보면 뭐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됐고 버스 정류장도 가보면 그냥 깜깜해서 보면 버스 정류장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그 동네 사는 사람은 혹시 아시지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등도 많이 설치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LED로도 교체해서 환한 곳들도 있고 그래서 또 예전에는 보도가나 또는 갓길에도 전혀 좀 자연불악이나 이런 동네들 가보면은 진짜 걸어다니시는 어르신들이나 학생들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이제 개선해야 될 곳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하고는 있고 또 한 곳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우리 뭐 의회 의원님들도 노력하셨지만 집행부의 각 뭐 국장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이 또 애써 주셔서 낮은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은 저도 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이런 고민들도 많이 있고 국장님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랜 생활 뭐 공직 생활 하시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건 감사드리고 또 그런 또 경험들이 잘 우리 공무원분들한테도 잘 전수돼서 좀 더 나은 평택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은 도시 계획을 갖고 뭐 기본계획, 관리계획 뭐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용역도 뭐
어떻게 보면 수십억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도로에 대한 기본 계획 구상이나 이 방향이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아직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고민이 좀 있어요. 그 저희가 이제 5년 단위로 도로건설 관리 계획을 계속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5년 전에 수립한 그 사업들이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다음 차수 이제 그 용역을 할 때도 그 사업들이 그대로 있고 해서 이제 신규 사업을 못 하고 하는 경우가 좀 꽤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또 이해는 한편으로 하는 게 워낙 도로는 또 민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을 또 반영하고 또 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도 또 지역 주민들의 또 의견을 또 들어서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거기서 좀 꼬이는 부분도 있고 우선순위가 서로 막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저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냥 그림은 잔뜩 그려놓고 하기는 하겠다라고 해놓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들은 굉장히 미진한 부분도 많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대로 예산은 그 전에 비해서 더 충분하게 그럼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뭐 심하게 얘기하면 좀 난맥인 부분도 있다는 고민은 많이 들어요. 하여튼 뭐 그런 범주 내에서라도 또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겠냐. 화양지구도 지금 저번에 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아리 도시계획도로 해놓은 거 사실 그거 이제 거기 입주가 계속 늘어나면 요구사항이나 민원사항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제일 힘든 분들은 이제 담당 공무원분들이 제일 힘드시긴 할 텐데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좀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그래서 흔들림 없이 가야 될 것들은 좀 가고 물론 또 개중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은 반영해야 되지만 우선순위 부분에서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 이제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재난관리기금인데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25년도 말 조성액이 212억이에요. 근데 내년 26년도 말 조성액이 264억이니까 한 52억 정도 늘어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사업들 계획들 뭐 잡힌 거는 뭐 봤고 그 부분 속에서 사업 설명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뭐 여기서 이거 하나하나는 뭐 궁금한 거는 좀 별도로 질의를 하고 이 평택의 그 폭우를 비롯해서 재난에 대한 우려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뭐 우리 시만은 아니라 전국적으로 뭐 지구 온난화나 뭐 여러 가지 기후 위기를 통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폭우나 폭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재난 부분에 대한 좀 우리 평택시만의 그 속에서 하천 범람에 대한 우려도 저는 그 지방 하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 수위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일정하게 이렇게 우리가 좀 재난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저감 대책이나 피해 방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한 좀 대규모 그 계획 그러니까 예상되는 피해와 그 속에서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좀 용역을 이런 재난기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은 혹시 있는지. 지금 이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지방 하천 중에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그 통북천이 그 지방 하천 중에 그 통북천 주변에 인구가 굉장히 밀집돼 있기 때문에 우선 통북천을 대상으로 해서 통북천이 이제 그 저 이제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그 관리청에서 경기도지사가 지금 별도로 확장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확장 용역하고 별도로 그 우리 시에서 만약에 이제 통북천이 범람을 했을 경우를 가정을 해서 주민들 대피 계획하고 소상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에 대해서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그런 계획들은 그 각 하천별로 이제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단계별로 그 용역을 추진을 해서 그 실행 계획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했어요? 아니면 하천 생태하천과에서 했어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이제 동북천은 발주를 지금 했고요. 이제 설명을 이제 하면서 용역 보고 중간중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하천별로 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평택시 한 200억이 넘는 어쨌든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물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피해 복구나 뭐 이주 임시 거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써야 될 돈도 있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더 못지않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국가에 건의할 부분을 건의하고 도에 건의할 부분들은 건의할 수 있는 내가 말하는 뭐 2, 3억짜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 한 15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1년, 2년 정도에 필요하면 현장에 대한 실사도 정확히 하고 거기에 따른 예상 폭우가 평택시에 어느 정도 내렸을 때 각각의 하천의 수준은 어디고 그게 했을 때 어떤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느 곳에 우선순위로 어떻게 하천에 대해서 폭을 넓힐 건지 아니면 제방을 쌓아야 되는 건지 어떤 부분은 어떻게 뭐 유수지를 확보하든 저류지를 만들든지부터 시작해서 뭐 펌프 용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우리 아주 대한민국의 지금 최고의 전문적인 집단이나 그런 뭐 컨설팅 회사가 됐든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하는 것들을 이런 관리기금에서 과감히 그 발주를 할 필요는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이에요. 네,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무적으로 이제 올해 여름에 그 7월에 이제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일단은 이제 그 우선 필요한 구간부터 이제 먼저 한번 용역을 추진을 하자고 해서 지금 통북천을 발주를 한 건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전체 종합적인 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뭐 각각 지역의 또 도시개발도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또 그 피해 어떻게 보면 강도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는 25년 3차 추경에 대한 세입 부분을 질의를 드렸는데 근데 지금 도로관리과가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잖아요. 시유지, 도유지. 근데 임대료가 25년도에도 6,050만 원, 올해도 6,050만 원인데 이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가 변동됨에 따라서 요율 곱해서 임대료 부과할 거 아니에요? 네, 공시가 기준입니다. 그럼 이건 언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거예요? 예, 현년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25년도요? 네, 그럼 25년도 건 24년도에 거로 했었잖아요. 예, 그 기준입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좀 올랐는데
그게 미미해서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미한 사항이라 예, 같이 했습니다. 검토는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저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러니까 꼭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입에 대한 전반적인 걸 좀 제대로 검토해서 본 예산에 미처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일자 추경에라도 충분히 반영해서 세입 추계를 좀 명확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차량 등록 사업소는 수입 전체 부분에서 한 7억 4,700만 원이 세입이 감해졌잖아요. 예, 5개 사업에서 이렇게 3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6년도에도 에는 왜 이렇게 세입 추계를 하신 거예요? 올해 3차 추경에서 감액한 금액대로요. 내년도 예산을 그대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5억 2,800만 원이라 감해졌어요. 그러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사유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세입이 줄어든 게요. 이제 원래 작년에 세입을 잡을 때 징수체계 개편 및 뭐 인구 증가 뭐 이렇게 그런 전자예금 압류 그런 사유로 이제 예산을 좀 세입 예산을 좀 높였었는데요. 실적으로 해다 보니까 그 임시운행 보호판 발급량 감소 및 뭐 이제는 봉인 체계 폐지 그리고 이제 이륜차 번호판 뭐 6천에서 4천으로 감액되고요. 또 이제 평택 도시공사 위탁 수익금이 감소되고 그래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세입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년치 이 징수된 거 자료 좀 주시고요. 요 부분이 왜 감소했는지에 대해서 좀 그 서면으로 좀 답변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설명서 가지고 드리기 전에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세외 수입 있죠? 여기서도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자그마치 28억을 감했어요. 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1년 사이에 거의 뭐 20% 이상 28%나 거의 20한 5, 6% 감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제일 주된 요인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감소입니다. 기존에 그 고덕 신도시 주변에 이제 그 삼성 공장 건설 관련돼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정차 수입이 꽤 됐었는데 그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존에는 한 80억 넘게 됐었는데 지금은 67억 정도 잡은 거예요? 기존에 2022년 기준으로 한 100억이 넘었던 거였습니다. 2022년에 한 101억 정도 됐었고 23년에 106억 원, 그다음에 93억 원. 올해 추계로 따져보면 저희가 예상하기로 한 53억 정도, 절반 정도로 줄어들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세운 건 67억 세웠잖아요. 저희가 9월 기준으로 일단 추계를 했고요. 근데 또 조금 이제 그 그 상경은 좀 늘어나긴 할 텐데 그래도 그 굉장히 논법에 의하면 지금 모기 공사 착공한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아까 네, 삼성 예.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에 근거해서 얘기하면 제가 뭐 그러면 그 부분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추계 수입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기존만큼 일하시는 분 많이 없을 것 같아서 100억 이상 수입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하시면서 확인되고 조절돼야 되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 추경이라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거는 도시공사 말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그 근로자분들 보수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거 생활임금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신 거고. 네. 그다음에 송탄 제2공영주차장 신축공사 도비 전환사업은 이거 명시이월인 건가요? 네, 아니 계속 비율입니다. 계속 비이월? 네. 그러면 작년에 40억 6천에다가 네. 올해 18억 5천이요. 네. 그럼 이게 올해 사업이 완료됩니까? 아니요, 사업 아직 착공 못했고요. 기존에 거기가 이제 당초 저희가 69억 정도로 사업 시작해서 해던 계획이 사업 계획 변경되면서 사업비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투자 심사 받는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또 중간에 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사업 당초에는 지평식으로 하다가 주차 빌딩 형태로 바꾸다 보니까 또 사업비 증가되는 분이 있어서 투자 심사를 받고 그렇게 설계 다 의뢰했는데 지금 이제 그 BF 프리 심사를 받는 중에 보완사항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게 층별로 따지면 한 24대 정도로 해서 4층 4단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고민은 좀 돼요. 한 층에 24대 가지고 4층 건물을 만들었을 때 오고 가고 내리고 뭐 하는 부분에서 과연 이게 물론 이제 거기 상인하시는 분들이 해달라고 요구와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 건데 이해는 한편으로 하면서도 그 전에 과장님 전에 요청 말씀드렸던 거는 그 주변에 주차장 할 수 있는 땅을 사서 차라리 이 돈으로 땅을 사서 주차장 확보하는 게 시혜로 봐서나 이용자를 봤을 때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빨리 해달라고 하시는데 실제 또 이게 사업을 하면 또 늦어지잖아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 뭐 저도 이해는 하는데 과연 이 시의 미래를 위해서 이 방식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했을 때 과연 어떤 게 적절한 건지 하여튼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거 아까 밖에서 팀장님하고도 얘기해봤지만 그러니까 이해는 돼. 뭐냐면 교통 특별 해결하는 건 교통의 안전이나 교통 시설을 개선하고 또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쓰라고 거기에 한정돼서 쓰라고 특별하게 쓰라고 특별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세입의 항목을 정해서 수입을 잡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부분을 뭐 이해는 어느 정도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봐봐요. 교통 안전시설 및 차선도색 시설비 및 부대비야. 거기에 보면 차선도색 연가 단가 보수공사 6억에다가 연간 단가 공급 관급자재 총 해서 이게 13억 6천이야. 차선도색이 아니 도로관리과나 도로 관련된 아니면 진짜 도로관리과에 예산이 실링 예산이 없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일반 회계를 세운다면 그나마 내가 모르겠는데 이걸 특별하게 차선도색을 세운다는 게 이게 원칙적으로 이게 맞아요? 네, 뭐 왜 그냥 도로 포장비 포장도 다 안전시설이라면 안전시설이니까 도로 포장 예산도 다 특별하게 세우지 왜? 그것도 네 울퉁불퉁한 것보다는 판판한 게 안전하니까 왜 그것도 세워주지 왜? 서부 지역 울퉁불퉁한 도로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한편으로 아까 전제로 얘기했던 이해는 하지만 그냥 항목 조절을 해서 이거는 그냥 일반 회계나 저쪽에 세우고 거기에 교통환경 개선이나 교통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워낙 예산이 빡빡하니까 그걸 특별 회계로 세우는 거는 내가 이해가 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무리 쪼달린다고 해도 특별 회계의 기본 세운 원칙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요. 좀 이거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건 시정을 해야죠. 시정 조치는 간단해. 예산 삭감하고 저쪽으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추경 때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예산을 그럼 집행을 못하니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정리해서 네, 상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하기 전까지 뭐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아니다는 문제 의식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6년 특별회계 말고 본예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할 게 하나하나 뭐 궁금한 게 엄청 많은데 이거는 그냥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한테 전화 하나 만나서 질의할게요. 그거 하나면 오늘 뭐 밤 9시까지 해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 좀 과별로 두세 개씩 꼭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또 다른 의원님이 질의한 순서라고 하니까 하여튼 의원님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의원님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것 같아. 아, 도로관리 아까 전에 했던 거 다음으로 도로관리과에서 몇 개만 145페이지 보면 친환경 이동장치 안전 환경 조성해 갖고 이제는 여기에 뭐 전동 킥보드 주차존이나 자전거 거치대 주차존 도색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또 주민참여 예산으로 킥보드 주차고요. 여기에 왜 다른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만드는 주차존하고 이쪽 주차존하고 다른 예, 특성상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과 기존 예산하고 좀 구분을 했을 뿐이고, 예, 저희 사업 그러니까 도로관리과 사업 실링 모두 포함돼 가지고 예, 둘 다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주차존이 늘어나는 거네 쉽게 말해서요. 예, 전동 킥보드 주차존이 평택에 전부 몇 개가 올해는 생기는 26년도에는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뭐 주차구역 조성에서 16개소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구역을 16개소로만 해서 한정을 할 건지 아니면 거치대까지 포함을 할 건지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좀 개수에 따른 거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여기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놓은 자전거 거치대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다 뭐 개수는 거의 비슷해요. 예, 동일한 사항입니다. 아 동일한 상황으로 그 뒤에도 또 그 주민참여 예산으로 또 요거는 이제 개수는 좀 작지만 일단은 올해는 그 주차존이나 이런 킥보드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거치대나 주차존을 많이 좀 확보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뭐 충분한가요? 저희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부 대수가 다? 예, 저희가 지금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덕 같은 경우 고덕 신도시는 LH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약 100여소 정도는 더 추가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요. 브레인시티에도 지금 추가로 더 설치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48페이지에 보면 공유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 견인 시스템 구축 이것도 주민 참여 예산인데 이거는 용역이에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용역을 주시면 이거는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앞에는 이미 견인지를 마련해 가지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단속 용역을 여기 앞에 있는데 이거하고 이것도 다른 건가요? 분리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분리되지 않고요. 예,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연계되는 예, 사안이에요? 연계된 근데 사업입니다. 한 가지로 안 하고 이렇게 주민참여 주민참여 예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링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범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좀 현상이 됐습니다. 예. 짜여진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로관리과에서 100%다 불용을 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소규모 도로 파손 유지 보수하고 소규모 도로 정비 공사 등 유지 관리. 그거는 왜 저희 전부 다 저기 불용을 하셨는데 그 도로 파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없었나요? 소규모로 하는 건 없나? 대량으로 하는 건 있어도? 몇 페이지 저희가 아 페이지가 불용- 아니라 예. 저희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도로 파손 유지 보수나 도로 정비 공사 이런 게 100% 불용된 걸로 나와가지고 7억하고 5억인데 이게 도로에서 예, 제가 지금 불러도 확인해야 내가-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유지 관리하는 부서로 100% 불용될 수는 없는 사항이라 예, 다시 한번 이거 확인해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는 163페이지 설해 예방 대책을 보면은 전년도에 13억 1,200을 세웠는데 올해는 8억을 올리셨는데 전년도에 이회 추경에서도 5억 2,4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급률이 이게 41%가 맞는 건가요? 집행률이? 예,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집행률은 현재까지는 거의 90% 이상인데요. 90% 예, 이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해 대책 예방에 대해서 보면은 175페이지를 한번 잠깐 볼게요. 175페이지에 보면은 제설제 같은 거는 친환경 재료 제설제 구입이나 아니면 183페이지를 봐야겠다. 183페이지에 보도육교 대설 예방 시설 이거 전년도에 집행률 하나도 없어요. 올해요? 예, 이거 도비 지원 사업으로 예, 좀 늦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직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송탄 출장소에서 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네. 아니 대설 예방 시설인데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대설이 올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시설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뒤에 보면은 이거 저희가 내년 26년도 요구액에 보면 2026년 3월이나 6월에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지금 12월이 다 됐는 12월인데 아직 공사가 추진이 안 됐나 해서 궁금해서 예, 11월 7일 날 가되시게 그게 됐습니다. 늦게 예, 나가고. 좀 늦었습니다. 네. 우리 또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위험을 위해서 미리미리 하는 건데 이게 좀 뭐 도비가 늦게 내렸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공사가 좀 빨리 돼갖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겪지 않도록 빨리 지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캐노피 설치 공사가 이제 공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캐노피가 위에 캐노피는 118만 4천 원, 밑에는 119만 1천 원. 캐노피 가격이 틀려요? 이게 좀 송구스럽다 말씀드리면 예산으로 해서 거꾸로 역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거의 비슷한데. 예. 그럼 원래 캐노피가 24년도 저희 본 예산에 올릴 때도 금액이 이렇게 100만 원이 넘었었나요? 제곱미터당? 예, 그 시설에 따라서 이제 보도의 폭, 높이, 계단의 폭, 높이에 따라서 가격은 좀 다릅니다. 가격이 24년도에 25년 본 예산 올릴 때하고 25년도에 26년 본 예산 올릴 때하고 차이가 금액이 많이 올랐나요? 예, 그 본예산에 저희 올렸거나 이렇게 도비 지원을 할 때 하는 건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캐노피를 하려면은 경사로 그러니까 계단 부분도 좀 해야 되는데 계단 부분 안 하고 가운데 통로만 캐노피를 설치할 때는 금액이 좀 적었고요. 적고.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계단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캐노피 설치하니까 예,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뮤지컬 공연 이거는 뮤지컬 공연이 1회예요?
아니, 1회가 아니고요.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말씀- 네, 행사 단가로 해서 저희가 연간 한 6회에서 8회 정도 아이들 학교 찾아가서 뮤지컬 공연, 교통안전 관련된 뮤지컬 공연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네,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한 학교 그럼 6학교밖에 6학교나 8학교밖에 일단 계획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잡고 있는데요. 저기 이제 세부적으로 이게 운영업체 선정하면서 저희가 더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를 홍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홍보를 하면은 모든 학교가 참석을 하고 싶어 참여하고 싶고 하고 싶어서 한 20학교가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선별을 하셔요?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제가 기본적으로 수요 파악해 본 결과 그렇게 한 20개까지는 안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만 초과했다 6회나 8회 정도 초과하면 내부적으로 뭐 이제 횟수를 정해서 올해 하고 또 내년에 우선순위 정해서 그 학교는 또 다음 년에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정해 보겠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거나 아니면 위험 급수가 좀 있는 학교를 네네. 위주로 해갖고 네, 그리고 밑에 청소년과 어르신 교통 안전 교육도 이것도 찾아가는 교육이가 네 되겠네요. 어르신들 그 복지회관이나 뭐 복지관이나 예,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이나 이렇게 가서 청소년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적합할까요? 교육이요. 네. 아이들 그것도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학교에 가서 저희가 초등학교는 이제 뮤지컬 공연 저희가 제공하는 거고요. 아이들은 별도로 시간 할애 받아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교육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이거 지원에서 보면은 고령 운전 면허 자진 국비로 다 이게 전환된 건가요? 이거는 이제 고령 운전자는 네,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는 저희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저희 시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그래가지고 26년도에는 국토부에서 우선적으로 평택시 지원을 받아서 네, 국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로 해갖고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 제도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이 공영버스가 줄었어요? 운영 손실 보상 공영버스 운영을 2026년도에는 줄이나요? 대수를? 네, 공영버스가 저희가 현재 이제 4대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이제 공공관리제로 이제 내년에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3대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 여기에 그 운영을 한 대를 안 했잖아요. 그럼 그 지역으로 그 노선으로 다는 거를 혹시 뭐 거기 그 노선을 이용하시던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노선은 계속 유지되는데 되는데 그 운영 관리 방식 자체가 공영버스에서 공공관리제로 바뀌는 거라고? 전환이 돼서 다른 쪽으로 예산이 이제 편성되게 됩니다. 그럼 운영은 거의 그래도 하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공공으로 공영으로 안 하고 공공 운영 버스로 운영을 네네. 하는 거니까 네, 그 시민들의 불편함은 크게 뭐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 응답형 톡버스 이거는 지금 많이 이것도 저희가 많이 내렸어요. 예산 감액이 됐는데 이거 내시에 의해서 이것도 도 내시에 의해서 이제 도의 재정 상황 때문에 이 부분 일단 9개월분만 내시를 해준 상태라 추가로 내년에 추가 내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네, 톡버스 운영은 지금 시민들의 반응은 좋죠? 어떤가요, 시민들? 예, 고덕 제일 쪽에는 많이- 기존에 이제 계속 한 1,100명 정도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8월부터 현덕하고 서탄 쪽에 추가로 운영을 하는데 서탄 같은 경우에는 2대를 운영하는데 아직 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 한 30분 정도 요 정도 되는데 현덕 같은 경우에는 그 4대 운영하는데 일일 한 250분 정도 현재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홍보는 뭐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을 못하는 저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자가로 하거나 아니면 불편해서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 지역은 시행한 지 이제 얼마 되질 얼마 안 않아서 됐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 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이 올해도 없어요, 그렇죠? 전년에도 없어갖고
전년에는 없었죠. 전년에도 25년도에 없죠. 네, 없었습니다. 그 내년에는 저는 이걸 반으로 줄이셨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운송업체들의 원활한 운행 규칙 같은 거를 봐서는 저희가 너무 적지 않나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렇게 신고 포상금이 안 들어오는 건 좋은 거잖아요. 뭐 불법 운행을 하는 차량이 없다든지 이런 거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좋은 건데 사실은 있지만 신고가 안 들어오는 이유도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 행갑 때도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시스템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불법 행위를 탑승한 신고자가 100%다 입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그 특사형적으로 저희가 넘겨도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이게 확정이 안 되고 거의 다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보상금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20년도 초반에는 뭐 한 1,200만 원까지 이렇게 한번 그 포상금이 나갔다가 그 이후에 계속 지급이 안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만 일단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금액은 뭐 너무 적은 금액이긴 한데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시민들이 스스로가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 좀 단순하게 해갖고 하는 방법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게 좀 해줘야지. 너무 이게 복잡하면은 요새 같은 세상에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더 멀어지는 관계가 되니까 그렇다면 이거 세울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이 실질적으로 단속이 될지는 저희도 이제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평택 경찰서 쪽에서도 이쪽에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있으셔서 저희하고 같이 한번 실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의 개선이나 이런 걸 좀 같이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선 방안이 세워지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